트럼프랑 다카이시 총리가 최근에 백악관에서 만났죠. 그리고 트럼프가 면전에 대고 계속 공격하면 유명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진주만 공격할 때 니네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진주만 공습 특집입니다. 자, 작년 대선 토론 때 이준석 후보께서 토론회에서 코끼리 드립을 치셔서 그때 코끼리의 역사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가 일본 다카이시 총리를 만난 면전에서 다들 보셨죠? 일본 기자, 참고로 이제 일본 TV 아사히 기자더라고요. 일본의 TV 아사히 기자가 동맹 국가인 일본에게 왜 얘기를 안 하고 이란을 공격했느냐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동맹 국가들이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유가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좀 대비도 하고 그럴 텐데 막 그런 것도 대비하지 못하게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란을 갑자기 공격을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는 기습을 원했습니다. 기습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알려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습하면 유명한 나라가 있습니다. 재팬. 기습하면 일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진주만 폭격할 때 니네도 안 알려줬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개드립을 쳤습니다. 개 씹으셨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이런 정상회담에서 저런 말을 대놓고 면전에 대고 한다. 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독일 총리를 만나서 나는 니네가 옛날에 히틀러가 했던 짓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니네가는 그거로 유명합니다.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사실은. 야, 좀 엄청난 드립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다카이시 총리가 실제로 이런 표정을 지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또 이슬람의 역사가 또 밀리고 진주만 공습 특집, 진주만 공습의 역사를 오늘 하게 됐어요. 우리 존경하지 않는 트럼프 각하 덕분에 간다요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하게 되었다. 진주만 공습이 뭐예요?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에서 떨어져 있는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당시에 이제 미군의 해군 전력들이 바글바글하게 정박해 있었어요. 말도 없이 트럼프의 말대로 기습을 했습니다. 진주만이 옛날에 이제 하와이 주민들이 진주를 채취하던 곳이라서 이제 원래부터 진주 바다로 불리던 곳이에요. 진주가 이제 영어로 펄 아니면 펄 하우벌. 만이 이제 하우벌이니까 진주만이라고 이제 불리는 건데 사실 저 진주만 공습을 기습적으로 일본이 해서 트럼프의 말대로 기습 공격을 해서 하와이 진주만에서만 무려 2,403명이 하루 만에 죽습니다. 전함이나 구축함도 한 19척이 박살납니다. 그리고 전투기나 비행기들도 347기가 박살나거나 개구멍이 뚫려요. 이런 이제 피해가 있었는데 싸구려 뭐 전함이나 선박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시 최신형 이거는 전력들이 이제 다 박살이 났던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있죠. 그리고 일본이 여기 있어요. 요 사이에 지도를 멀리서 보면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확대를 해보면 하와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옮기면은 더 확대를 해보면 콜로니아, 괌이 나오고 팔라우가 나오고 이래요. 지금 막 섬들이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건데 여기에 섬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꽤 많아요. 이런 섬들도 이제 일본이 우후죽순으로 미국의 섬들을 싹 다 조져요. 근데 미국이 즉각적인 반격을 바로 못해요. 왜냐하면 하와이에 있던 전력들이 꽤 많았어요. 태평양 함대들이 하와이에 있던 겁니다. 원래는 요쪽에 샌디에고가 있는데 샌디에고에 있던 태평양 함대를 일로 옮겨놓은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전력을 다시 이제 정비하고 만들어서 이제 공격을 해야 돼서 미국도 즉각적으로 진주만이 공격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격을 못해요. 1941년 12월 7일 8일에 일본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미국은 42년 2월 1일이 되어서야 일본을 공격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트럼프 각하께서 이제 다카이시 총리 면전에 대고 언급한 진주만 공습. 근데 이 진주만 공습이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 진주만 공습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일본이 미국을 공격했다 이게 아니에요. 왜 공격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왜 공습을 했는가? 공습하기 전에 일본에게 미국에게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멍청한 짓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란 나라가 자기들이 백날 뭐 천황폐하의 대일본 제국이다. 그건 자기들 입장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사자란 말이에요. 그 사자의 쿼터를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건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그냥 단순하게 석유를 뺏겨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오늘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미국에 의해서 석유가 고갈라요. 일본이. 그건 이제 많은 그 분들이 또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도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도대체 왜
일본은 당시에 주제를 모르고 어차피 나중에 발릴 텐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느냐, 진주만을 왜 건드렸느냐, 이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알려면 당시 일본에 개판났던 하극상을 알아야 돼요. 대일본 제국이라고 겉으로는 천황폐하의 대일본 제국이라고 말은 했지만 내부에 하극상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일본 군대가 당시에 중앙정부 윗급의 오다를 똑바로 안 듣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육군하고 해군도 사이가 안 좋거나 지그들끼리 권력 다툼이 있거나 같은 군대, 같은 일본이라고 하는 이 중앙집권화가 된 민주주의 국가의 일본의 군대임에도 중앙집권이 아니야. 중앙집권이 되었지만 안 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껍데기야, 껍데기.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가 된 거지. 내부를 까봤더니 아직도 전국시대야. 아직도 까봤더니 다이묘가 있어. 이런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얘네가 왜 저런 짓거리를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알 수 있고 보여요,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1900년대 초중반, 1920에서 30년대면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근대화가 결정된 지 50년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50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겠지만 다이묘, 쇼군, 에도 막부, 사무라이 이런 애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지그들 막 우리의 영토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지랄했던 역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갑작스럽게 중앙집권적인 정부, 총리가 생기고 의회가 생기고 이런 어떤 민주주의와 중앙집권, 군권도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런 게 있던 거죠. 조선은 얘기가 달라요. 조선은 애초에 중앙집권이야. 애초에 나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애초에 조선은 그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의 중앙집권적이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일본이랑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일본은 중앙집권이 안 되어 있던 나라예요. 다이묘가 있고 수많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고 지그들끼리 싸우고 이런 역사가 있던 나라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일본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민주주의 체제 근대화가 됐는데도 군대에 이제 사단장,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같은 거 지금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껍데기로는 이제 그냥 군통수권자의 오다를 듣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이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군인이야. 거기에 사단 뭐 지휘관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나의 영토다. 난 이 지역의 다이묘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 여기에서 야, 니네 군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은 처음에 듣고서 아니 일본 제국 천황폐하의 군대고 내가 여기에 오야지고 내가 다이묘인데 시까지 것들이 뭐 중앙정부 총리인지 뭔지 저거는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거. 아니 가오가 있지 우리가 말이야. 이번에 딱 치기 딱 좋아. 내가 볼 때 총리 집까지 게 뭐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냥 가! 하고서 가는 거야. 이런 느낌. 개패급이지 진짜. 이런 역사가 1800년대 후반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지만 일본 애들에게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저런 애들이 꽤 많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나중 가서 만주사변이라는 일이 일어나요. 만주사변이 뭔지 아시는 분들 있어요? 1931년에 일어납니다. 일본도 군대가 여기저기에 이제 찢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각 지역별로 군대에 이제 사단이 있고 뭐 군단 단위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 놓듯이 일본도 이제 군대를 지들도 이제 편성해 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의 요 만주 지역 여기에 관동군이라는 군대가 있어요. 관동군. 일본의 관동 지역이라고 있죠. 근데 그 관동이랑 같은 단어긴 한데 다른 단어야. 다른 의미에 상관이 없는 단어야. 일본이 옛날에 여기를 관동이라고 불렀어요, 지네가.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관동군입니다. 자, 근데 저 군대가 예를 들어 보통 군에서 지휘 통제 과정이 어때요? 결제 라인이 어때? 당연히 군대는 군 통수권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국방부 장관, 그 이전에 합동참모본부, 그 이전에 작전사령부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됩니다. 결제 라인이란 게 있잖아요. 당연하게. 근데 일본은 아까 앞서 말했듯이 다이묘야, 다이묘. 내가 이 지역의 오야붕이고 내가 이 지역의 영주고 다이묘인데 니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런 거야. 근데 당시에 여기 관동군이 문제가 뭐냐면은 돈줄이 끊겼었어요. 만주사변이 일어난 게 1931년이라 그랬죠. 자, 만주사변을 관동군이 지들 멋대로 일으켰는데 이 31년 직전에 또 뭐가 있었느냐? 대공황이 있었어요. 1929년부터 시작된 거로 이제 우리가 보잖아요. 대공황이 일어난 지 2년밖에 안 지났던데요. 일본 중앙정부도 돈줄이 끊겨요. 여기 있는 애들한테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돈줄이 끊기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입장에선 중앙정부가 시불에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개 같은 거 뭐 다이묘 같은 기질도 많아. 이 사람 마인드에. 그러면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중앙정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중앙정부의 오더를 그냥 안 듣게 된다거나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애들이 좀 이런 게 보급은 적에게서 빼앗으면 된다.
이제 아주 뭐 기가 막힌 발상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가끔 관동군의 작전 참모장이 있었어요. 이시와라 간지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사람이야. 좀 보기 나름인데 제가 보기엔 좀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냐면은 언젠가 우리 천황폐하 이 대일본 제국은 아시아에서 엄청난 대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저 미국이라는 해양 세력 강력한 국가, 저 미국과 맞짱을 뜰 시절이 올 것이다. 그거를 대비해야 된다. 언젠가 그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중국 대륙의 영토를 먹어놔야 된다 이 말이야. 특히 만주를 먹어야 된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저 사람 말대로 되긴 됩니다. 나중 가서 원자폭탄도 2발 맞고요. 그래서 관동군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어찌됐든 이쪽에 있다라는 거는 당시 장제스의 국민당, 마오쩌둥의 공산당 군대, 이 중국 군대와 딱 붙어있는 상태죠. 대치 중인 군대란 말이에요. 이 군대 안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일본에서 본토에서 못 먹고 못 살던 애들도 여기 와 있고, 일본에서 하급 사무라이 출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관동군에 껴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1920, 30년대에 조선이 이제 없어졌어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는데, 근데도 난 양반이었다 그러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반이 없어요. 이제 없어졌음에도 야, 나 양반이야, 우리 양반 가문이었어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게 있단 말이야. 방금 전에 없어졌잖아. 그게 그럼 없어졌다고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 문화적으로 남아있어. 그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몰락한 양반 가문처럼 몰락한 사무라이들이 많아. 옛날에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메이주신 과정에서 나가리가 됐거나, 지금은 이제 개털 아무것도 없어졌거나,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애초에 하급 사무라이거나, 이런 애들도 관동군에 껴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야. 얘네들이 저 관동군에 왔어. 근데 얘네들 심리가 어떻겠냐는 거야. 천황폐하의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이 몸 하나 바쳐서 이 관동군으로서 엄청난 그 뭔가 승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의 뭐 성과라든가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이런 꿈을 꾸고 있단 말이야. 본인이 입신양명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서, 게다가 조선은 입신양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장원급제를 하고 이런 느낌이라면은 얘네는 전통적으로 칼질을 해야 돼. 입신양명의 어떤 그 길이 과거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호전성을 지니고 있어. 얘네가 사무라이 막부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군대로서, 군사로서, 무사로서, 사무라이로서 입신양명의 기회를 그런 쪽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기질이 또 있는 거야. 얘네가 관동군에 있던 애들 중에 그런 애들 꽤 있던 거예요. 물론 관동군만 있던 게 아니고 여기저기 있는데, 지금 만주사변에서 중요한 건 관동군이니까 이제 얘네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아무튼 그래가지고 중앙정부가 이 관동군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야, 니네 중국이랑 지금 전쟁하지 마라. 지금 경제도 어렵고 밥도 없고 보급도 안 되니까 함부로 쳐들어가지 말고 짜져 있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관동군이 그때 그러고서 이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만주를 먹어.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은 만주국을 세웁니다. 정말 대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만주를 먹어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라는 애를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이제 앉혀놔. 앉혀놓고 너 이제부터 왕! 그러고서 만주국에서 이제 저런 괴뢰국을 세워가지고 이제 운영을 시작해요. 관동군 주도하에. 자, 이 당시에 이 중국 대륙, 만주국이 세워지든 말든 이 중국 대륙의 주인이 누구냐? 멸공의 진심이었던 장제스다. 당시에 이제 국민당 자금성 천안문에 지금은 마오쩌둥 걸려있죠. 장제스가 걸려있었어요. 저때 장제스가 세상에. 당시에 장제스랑 일본의 관동군이 일단은 휴전을 하고 있었어요. 휴전. 만주국을 세우든가 말든가 일단은 휴전하자. 왜 휴전을 했느냐? 멸공의 진심이었던 우리 장제스, 일단 급한 게 있다. 내가 바쁘다. 그래서 일본 니네도 지금 싸울 여력이 안 되고 우리도 안 되지 않냐 서로. 그러니까 일단 휴전하자.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봐서 이제 휴전을 했던 거예요. 왜? 멸공을 해야 돼서 일본보다도 멸공이 우선이다. 중국 공산당을 아예 그냥 씨를 말려야 된다. 멸공 타임이었어요. 멸공 타임. 멸공을 위해서 일본이랑 잠깐 휴전 중이었어. 장제스가. 이쯤에 1930년대입니다. 지금 이쯤에 일본 내부를 알아야 돼요. 1930년대에 일본 꼬라지가 어땠길래 1941년에 진주만 공습을 했느냐 이 말이야. 41년에 진주만 공습을 하기 전에 한 10년 동안 뭔 일이 있었느냐, 이걸 알아야 진주만 공습이 이해가 돼요. 1936년에 일본에서 2.26 사건이 일어나. 1936년 2.26 사건. 이게 뭐냐? 일본 역사 좀 덕후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다들. 일본의 장교들, 좀 젊은 군사들하고 젊은 장교들, 하급 장교들, 이 사람들이 한 1,500명이 모여요. 도쿄에서 모여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얘네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황도파라고 하는데 얘네를 부를 필요도 없어요. 얘네는 내가 볼 때.
황도파는 무슨 황도파야. 1936년 2월 26일에 얘네가 도쿄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도쿄 전역을 장악합니다. 그러더니 얘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대일본 제국의 천황 폐하를 중심으로 우리 대일본 제국이 이제 나아가고 수건 사업들이 이제 처리되고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데 저 국회와 총리라는 국회의원들과 총리라는 저 정치인 나부랭이 새끼들, 군대가 뭐고 이런 것도 모르는 새끼들, 저 새끼들이 자꾸 겐세이를 넣어서 우리 천황 폐하의 어떤 성심이 어지러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면서 대공황도 왔고 나라꼴이 개판됐고 경제도 어려워졌고 이 꼬라지가 난 것이다. 저 새끼들을 다 조져야 된다 이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 천황 폐하를 중심으로 대일본 제국이 나아가고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저 정치인 새끼 때문에 나라가 개판난 거다. 쟤네들 다 제거해야 된다. 당시 일본의 장관들, 고위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모가지를 날려요 얘네가. 이게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야인시대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반자이! 천황각하 반자이! 막 이러면서 막 천황한테 저렇게까지 뭐 난리를 치지 쉽잖아요. 집단적인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많았어 일본이. 일본이랑 국가가 메이주신 이후에 이제 천황 중심으로 이제 중앙 집권이 되는 과정에서 천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야지 하는 애들이 있었어. 천황은 자기를 이용하려는 애들을 또 역으로 이용해서 간다요 채널의 일본 역사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천황이 1000년 동안 쭈구리였어요. 천황이라는 저 천황의 핏줄들이 1000년간 쭈구리였던 역사예요 일본이. 아무것도 아니야 쟤네. 다이묘나 쇼군이나 어떤 이런 막부에서 야 천황 사인해 안 해? 뒤지고 싶어. 미쳤나 이게. 내가 너 빨아주고 할 테니까 빨리 사인해라 해 야. 이런 느낌이야 천황은. 그냥 허수아비야 허수아비. 막부에서도 천황을 천황 폐하 말만 그러지 사인해 그런 존재야. 이런 쭈구리 천년 역사를 이제 천황들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을 신격화해가지고 본인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천황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수많은 이제 정치인들과 군부들이 있으니까 천황은 얘네를 또 역이용하려고 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 천황을 이용하려는 애들은 또 두 세력 있죠. 메이주신 세력 같은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머리, 그리고 이제 군인 양쪽에서 이제 또 천황을 이용하려고 하고 천황은 또 얘네를 또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맹신도, 광신도, 천황 광신도도 이제 튀어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네는 이제 현실적으로 알지. 천황이 씨발 신의 아들이 아닌 것도 알고 아는데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 광신도가 이제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천황 광신도. 맹신하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젊은 그 하급 장교들과 장교들이 1500명이 이제 모인 거예요. 병사들이 도쿄 전체를 장악해 쿠데타 일으키더니 한다는 얘기가 우리 천황 폐하를 중심으로 대일본 제국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쿄 전체를 장악하고 국가를 개조하겠다. 지들이 뭔데 국가를 개조해 도대체. 뭐 저렇게까지 얘기해서 쟤네가 보기에는 우리 천황 폐하의 그 신적인 능력 축복을 내리지고 중국이고 뭐고 다 밀면서 갈 수 있는 건데 저 정치인 새끼들이 천황 폐하를 계속 방해해서 일본이 지금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야 얘네가. 저 짓거리를 이제 1500명이 한 거예요. 근데 얘네가 또 착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쿠데타 일으키고 천황 폐하를 중심으로 국가가 다시 갈 수 있도록 국가를 개조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떠들면 천황 폐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이뻐해 주겠지. 천황 폐하를 중심으로 우리가 또 한 자리씩 받겠지.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 얘네가. 이 사람이 히로히토예요. 메가더 옆에. 천황 이름은 쇼와 천황이라 쇼와. 이 쇼와가 저 사람들 편을 들어줄 것 같죠. 안 그랬어요. 쇼와가 뭐라고 하냐면 히로히토가 니들이 감히 나의 이 천황의 군대인데 감히 내 오더도 없이 마음대로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저 새끼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마자 이 1500명 그 병사들은 혹시 뭐야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들은 속으로 난 천황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이 쿠데타에 성공해서 이러고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천황이 와가지고 야 이 반역자 새끼들아 이제 이지랄하니까 얘네가 이제 벙찌는 거야. 이제 전반적으로 벙찌는 거야. 어차피 천황은 알고 있었어. 히로히토가 생각보다 짱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저 1500명 무지랭이들 아무것도 아닌 애들 엄청나게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1500명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쟤네랑 뭘 할 거야 솔직한 얘기로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쟤네가 뭐라고 쟤네랑 손을 잡아요 솔직한 얘기로. 히로히토가 쟤네랑 손을 잡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지. 그리고 쟤네가 또 멍청한 게 뭐냐면은 히로히토랑 친한 측근들 중에도 정치인이 있었어요. 걔네도 다 잡아주겠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생각 없이 오로지 천황 폐하를 막는 새끼는 다 죽여도 된다. 이런 애들이었던 거야 쟤네가. 대책 없이 그냥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능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여러모로 히로히토가 쟤네들을 그냥 나가리 시킨 거야. 히로히토 말 몇 마디에 4일 만에 다 진압돼요. 쟤네들도 좀 항복한 애들도 많았고 4일 만에 끝나. 도쿄 장악하더니.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일 끝났어.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하급 장교들, 젊은 병사들 천황을 위해서 1500명이 쿠데타를 일으켰었어요. 진압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인들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고위급 정치인들이고 공무원들이에요. 어떻게
어떡하실 거예요?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은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일본에 있던 그 똑똑한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 정치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아직도 그 일본 국민들의 머릿속에 당시에 1920, 30년대 일본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사무라이 막부 다이묘들인 거야.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학생운동이 일어나고 저항의식이 있고 막 그럴 텐데 일본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이 꼬라지를 보니까 정치인들이 야 이거 우리가 계속 정치하면은 그냥 뒤져도 이상할 게 없겠구나 지금. 우리는 세상이 많이 변한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 사무라이들, 과거의 사무라이들, 과거의 그 막부 다이묘들이 칼 휘둘러도 국민들이 동요를 안 하고 내버려 두는구나 그냥 이거를. 수많은 권력을 다 군부에 넘겨요. 오히려 군인들의 권력이 높아집니다. 저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군 내에 뭐 하나회나 이런 어떤 그 군 사조직 다 조지고 군 내부에 부패 척결한다면서 다 조지고 우리나라였으면 아마 그랬을 텐데 오히려 군부의 권력이 높아져요 저게. 그런 꼬라지가 나 군대 힘을 못 빼려다가 내 모가지 날아가도 아무 동요가 없거든.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투표로 뽑힌 총리예요. 군인들이 제 모가지 치면은 싸가지 없는 새끼니까 지랄해 주세요. 안 한다 이 말이야. 그게 돼야 총리들도 군인들을 단속하고 조지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냥 이 권력이 다 넘어간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라가 꼬여. 군부의 권력이 넘어가면서 이제 일본이 개판 나기 시작해요. 뭐든지 군인들의 마인드로서 결정하고 국제정치나 외교 같은 것도 군인들이 지들 멋대로 결정하고 이런 게 이제 점점 생기. 총리도 군인이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군국주의가 오지기 시작해요 이게. 1936년 2월 26일에 있었어요 저게. 그죠? 젊은 군인들의 쿠데타가 있었던 2.26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방금 말했지만 일본 내에는 군부들이 이제 장악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1937년에 얼마 안 지났네요. 그죠? 저 2.26 사건에서 1년 지났습니다. 7월에 중국의 그 노구교라는 데가 있어요. 루거우차오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저 사건이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중일전쟁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저게. 저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뒤에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배경이 있고 그 다음 노구교 사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타구치 레냐가 여기서 이제 등신 같은 짓거리 하는데 아무튼 간에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서 1937년 7월 7일에 중국의 노구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한 15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에 일본 군대들이 텐트 치고 훈련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 자 근데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이 군대가 뭐냐면 관동군이 아니에요. 얘네가 전쟁을 목적으로 베이징에 가 있던 군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또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무슨 군대냐면 얘네가 일본이 이미 옛날 청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었던 멸망 중이었던 시기에 청나라랑 조약을 맺은 게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베이징에서 무역길이 있어. 무역길. 항구 바닷길과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그 길이 있는데 수많은 다양한 국가들의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들이 군대를 둘 수 있다. 그런 게 쇼부가 난 게 있었어. 베이징 그 근처에 그 항구로 통하는 그 길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다. 여기에 그래서 미군도 있었고 일본 군대뿐만 아니야. 미군도 있었고 영국 군대도 있었고 프랑스 군대도 있었고 일본 군대도 있었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조차지에 주둔 중인 뭐 이런 느낌으로 있던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얘네가 관동군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전쟁과 전투를 목적으로 가 있는 애들이 아니었다는 거 얘네가. 자 근데 얘네가 이제 머릿속에 앞서 말했지만 이상한 극단주의자들이 일본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 극단적인 애들이 2.26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천황폐하에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왜 정치인 새끼들이 니들 멋대로 나라를 운영하느냐 이러면서 극단적인 애들이 이제 쿠데타 일으키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럼 여기라고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런 애들은 일본군이 있는 어디에든 있는 거야. 그 이상한 애들은. 근데 그 베이징 옆에 있는 그 조차지 지키라고 보내놓은 그 군인 애들이 물론 일본이 몰래 군인의 양을 좀 늘리고 있긴 했어요. 언젠가 이제 써먹으려고. 그렇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었는데 얘네들 중에 일본군이 2등병 하나가 화장실을 간 거예요 밤에. 근데 밤에 딱 옆자리 보니까 이제 선임들 입장에서 야 씨발 어디 갔어? 이 중국 애들이 이거 납치해 갔나 보다. 우리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의 군대를 앞길을 막고 있는 저희 중국 애들 저것들이 분명히 얘네를 군인을 지금 납치해 간 거다. 이런 피해의식과 망상 극단적이니까 얘네가 애들의 정신세계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좀 저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막. 저걸 타령했거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 마인드가 뭐냐면은 난징 대학살 같은 거 하잖아요. 무지몽매한 그런 짓거리를 왜 하게 되냐면 얘네가 천황폐하께서 이 아시아 전체를 구원하시고 위대한 국가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 앞길을 막는 이교도인 거야. 이교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십자가 전쟁 같은 거 생각. 십자군 전쟁. 이교도인가 이교도. 위대한 역사심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의 군대가 그 길을 막아. 그러니까 성스러운 전쟁을 막는 애들인 거야. 얘네가 다 죽여도 된다 이거야. 성스러운 전쟁이니까. 얘네 머리가 이래요. 정신세계가 이런 애들이 많아. 당시 일본에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 거야. 역사적으로.
잠깐 화장실만 가도 지들 멋대로 망상에 사로잡혀서 예를 들어 뭐 십자군 전쟁하면 십자가 들고서 이제 막 이슬람 애들하고 싸우러 가 십자군이.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죽어. 그럼 이 무슬림들이 죽였나 보다. 갑자기 한두 명 안 보이면은 무슬림 애들이 분명히 납치해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거지 얘네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정신세계가 뇌 구조가 저런 모양이었어. 요거부터 이해를 해야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무타구치 레냐가 우리 군인 왜 사라졌어? 이거 분명히 중국 군인들이 납치했다. 그래가지고 쫓아가요. 바로 옆에 중국 군대 기지가 있었어. 왜냐면 전쟁 대치 상황이 아닌 거야 얘네는. 아무리 일본이랑 관동군이 저짝에서 중국이랑 일본이 대치 중이지만 이 베이징 옆에 있는 이 노구교가 있는 이 지역은 그런 느낌으로 주둔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지만. 그래서 얘네는 서로 그냥 부대가 가까이 있던 거예요. 중국군 부대한테 찾아가. 저 일본 애들이. 가서 노크를 해. 야, 니네가 숨겼지. 우리 1등 이미 와 있어. 화장실 갔다가 똥 싸고 왔어. 와 있는지도 모르고 똑똑하고서 니네가 납치했지. 당장 문 열어! 우리가 수색해야겠어.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이 새끼들이 돌았나 갑자기 달밤에 와가지고 야 이거 야밤에 와서 꺼져 이 새끼 그렇게 당해. 중국 애들도 감정이 안 좋잖아 일본 애들한테. 됐든 야밤에 와가지고 문 열어 이러는데 누가 그걸 좋게 대우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타구치 레냐가 야 쏴! 쏘세요를 한 거야. 쏘세요를 거기다 대고 야밤에 그래서 포탄을 쏴요. 거기다 대고 중국 부대에. 그게 노구교 사건이야 이게. 좀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처음에 일본 본국에 이제 연락이 갔을 거 아닙니까?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일본 중앙정부가 일단은 당시에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 지금 싸우는 거 된다 이거.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며칠 동안 이제 지그들끼리 회의를 해. 일본 내부에서 군부들이 장악한 그 군부 세력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끼리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보니까 야 우리 위대한 천황폐하의 대일본 제국이 중국 애들한테 뭐 하려고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느냐. 어차피 빨리 전쟁해야 될 거 빨리 그냥 하자. 이번에 저 노구교 사건 저 새끼들이 우리 일본군 한 명을 납치했다라는 걸 구실로 그냥 밀어버리자. 이런 전쟁광스러운 결정을 내려요. 일본 본국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일본 군부입니다. 군부 그냥. 군인들이 일본 중앙정부를 장악했잖아요. 얘네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얘네가. 그래서 이제 중일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과 일본의 맞다이가 시작되는 1937년부터 중일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방 국가들이 일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주국까지만 참았고 가만히 있어. 더 이상 베이징으로 가지마 이 새끼야. 어디 그 밑으로 내려가려 그래 이 새끼들이. 여기나 처먹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략적으로 만주국을 먹고 있으면 소련도 견제할 수 있고 좋은데 그냥 소련만 견제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때 내려가가지고 여기를 다 먹는다? 그럼 골치 아픈 세력이 되는 거야. 강대국이 되는 거고. 굳이 그런 일본을 그렇게까지 키워줄 생각이 없었어요. 서양 국가들은. 다만 소련을 전략적으로 견제하기에도 만주국까지 먹는 건 나쁘지 않다. 요런 생각이 있던 거죠. 근데 자꾸 내려가는 거야. 결국에는 기어내려가서 나중에 난징 가서 난징 대학살 같은 별짓거리 다 하죠 얘네가. 그래서 미국이랑 서방 국가들이 얘네 봐라. 얘네 좀 선 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이랑 영국이나 다 바빴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 대공황이 터졌잖아요. 1929년부터. 근데 지금 1937년부터는 중일전쟁.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도 바빠 이거 지금. 자기들 내부 경제 다시 재건하고 이러느라 바빠요. 바빠 죽겠는데 얘네가 중일전쟁 일으키니까 골치 아픈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은 경제를 재건하자. 그러면서 바쁘게 지내는데 갑자기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는 거예요. 갑자기. 야 타이밍도 뭐 기가 막힙니다. 그죠? 독일이 이제 폴란드 침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그죠? 이 타이밍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나치 독일은 당시에 이제 스탈린의 소련과 몰래 뒷구녕으로 만나가지고 우리 나치 독일 소련 같이 폴란드 반갈 고고? 소련 니는 일단 핀란드 조지고 우리는 폴란드부터 조지고 있을게. 빨리 핀란드 조지고 폴란드로 와. 이제 그러고 있었잖아요.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하죠 이거를. 불가침이 뭐냐면은 겐세이 넣지 말란 얘기야. 불겐세이. 겐세이 안 넣기. 겐세이 안 넣기 조약입니다. 불가침 조약이. 자 아무튼 간에 저 독소 불가침 조약까지 맺고 이제 폴란드 다구리 치고 핀란드 조지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물론 나중에 아시다시피 소련이 핀란드 하나 조지는 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걸 보면서 나치 독일이 그냥 소련을 그냥 아예 조져가지고 모스크바까지 먹어버려? 이렇게 이제 히틀러가 제정신 아닌 또 판단을 하게 됐죠. 나중 가서.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중일전쟁 중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처음에 우리는 이거 금방 끝낸다. 맨 처음에 3개월이면 끝난다고 했어. 맨 처음에. 근데 그게 이제 벌써 39년 되면 2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처음에 3개월이면 중국 대륙을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발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군인들이 당시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냐면은 근자감을 넘어 자만하다고 해야 되나? 머리도 그 정도가 아닌데 자기들이 뛰어난 어떤 능력과 전술과 이런 게 있다라는 착각
착각이 좀 있어. 망상이 있어. 망상. 오만했어요. 굉장히 오만했어. 과대망상이 심했어요, 얘네가. 자, 근데 이제 중일전쟁이 점점 이제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총을 쏘든 아니면은 뭐 탱크가 가든 아니면은 자동차도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의 이제 개머리판이든 뭐든 고무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하고 철강, 고무, 기름, 석유 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일본이 중일전쟁 기간 동안 철강, 고무, 기름의 전체 물량의 무려 80%를 미국한테 수입했어요. 80%. 엄청나게 많은 걸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일본 애들이. 문제가 뭐냐? 당시에 미국이 일본한테 철강, 고무, 기름을 팔았잖아요. 근데 한 명한테 더 팔고 있었어. 장제스한테도 팔았어요. 일본한테만 판 게 아니야 저게.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일본한테도 팔고 장제스한테도 팔고 그냥 사방에 팔던 거예요. 다른 나라 전쟁에 이제 떼돈 버는 거지. 이제 그러고 있었어. 근데 일본이 짜증나는 거야. 장제스의 중국이랑 지금 싸우는데 장제스가 물자를 계속 얻어오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야 이게. 저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는 물자가 어디서 들어가느냐를 보니까 대부분 여기야. 광둥성 있는 요 홍콩 아니면 하이난성 옆에 이제 뭐 베트남 요쪽 있죠. 요 버마 미얀마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 홍콩 선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장악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를 우리가 장악해서 중국 대륙으로 이제 물자가 안 들어가게 해야겠다 이거야. 그러려면 여기를 장악하려면은 그 아래에 여기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인도차이나, 동남아시아와 필리핀 이쪽을 장악해야 여기도 장악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이 이제 발상을 중국 대륙의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를 굶겨 죽이려면은 홍콩, 동남아 이런 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발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동남아를 장악하려고 가요 얘네가. 근데 이 타이밍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아예 지구에서 사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때 괴뢰국을 세워. 비시프랑스. 비시프랑스라는 괴뢰국이 세워져요. 프랑스가 막 6주 만에 컷이 돼. 6주 만에. 네덜란드도 이때 사라지고요. 뭐 프랑스 가는 길목이니까 네덜란드는. 프랑스고 네덜란드고 다 먹은 거야 이제 나치 독일이. 그래서 당시에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와 비엔남.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지금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포함이겠죠. 그쪽 지역이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먹고 있는 식민지였는데 여기를 나치 독일이 먹은 거야. 그래서 주인이 없어진 거예요. 이 주인이 없어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안 그래도 인도네시아에 석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석유 부족하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 일본은 아싸리 잘 됐다.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먹자. 프랑스도 지구에서 사라졌으니까 프랑스의 주인 없어진 저 베트남도 우리가 먹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버마, 미얀마까지도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이제 일본이. 여기를 먹어두면은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이제 물자를 보급을 못 받고 결국에 이제 말라 비틀어서 죽을 거다. 결국 우리의 승리다. 이런 계산을 했던 거야 얘네가. 그러자마자 이제 미국이 1941년 8월부터 석유를 전면적으로 안 판다는 결정을 합니다. 안 팔아. 아예 그냥 앵꾼하게 그냥 막아버려요. 석유 자체가 그냥 한 방울도 안 팔아. 한 방울. 싹이 보이니까 아예 그 싹을 조질라고 이제 영국과 미국 등등 이제 서방 국가들이 다 같이 일본 얘네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중국 대륙 전부 다 처먹겠다 얘네.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른다 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 파는 걸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인도네시아에 석유 나온다. 보급은 적에게서 취하면 된다. 인도네시아에 석유 있다고 해서 일단 빨리 먹자 이 말이야. 한편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 같은 서방 국가들은 최대한 일본을 고립시켜야 된다. 일본이 반드시 수입해야 되는 품목들을 최대한 막습니다. 100% 막진 못했겠지만 일단 최대한 막았어요. 근데 이제 장제스는 계속 보급을 받았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41년 8월부터 미국이 지금 안 팔죠 석유를. 이미 그 전부터 미국은 일본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랑 일본의 대화가 재개가 되고 있었어. 몇 달 내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8월 달에 아예 안 파는 것까지 결정을 하게 된 거지. 협상의 내용이 계속 도돌이표였어요. 다 깨져서 협상. 뭘 요구했길래 협상이 안 됐을까요? 1930년 이전의 영토로 회귀하라고 했어요. 1930년 이전 영토가 뭐냐? 한반도, 대만섬, 사할린섬 남부. 끝이야. 이 정도야 대략. 그 외에 짜잘한 섬들이 있는데 빼면 이거 다예요. 만주국 먹고 뭐 기타 등등 막 그런 나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처먹고 있는데 이거 3개 처먹고 빠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국이. 근데 일본은 지금 그런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얘네는 지금 중국 대륙 전체를 먹냐 마냐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한반도, 대만섬, 사할린섬 남부. 일본의 당시 영토가 이렇게 지금 막 넓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잠시긴 한데 이게 먹어도 먹은 게 아니긴 한데 일본이 당시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 모든 거를 포기하고 대만섬, 한반도, 사할린섬 남부 여기 깨자 이거를 먹으라고 하니까 일본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저게. 짜증나는 거야 일본이. 그 대화가 그래서 안 된 거지. 결국 8월달 되면 41년 8월부터 이제 석유도 이제 앵꼬나게끔 다 막아버리고 미국이 이제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 말을 만약에 일본이 들었으면 지금의 타이완이라는 대만이란 나라, 지금의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이란 나라 아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일본이 저 말을 들으면은 들어가지고 나중 가서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면 몰라요, 이게 또. 거기까지 먹고 그래 일본 니네 영토야 하고서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간에 지금 당시에 일본 군부가 일본 전체 권력을 다 장악한 상황에서 전쟁광들, 이 사람들이 일본 전체를 장악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한반도랑 대만선만 먹고 꺼져. 이 전쟁에 미쳐있는 강력한 군부들이, 제정신 아닌 군부들이 그 말을 듣고서 얼씨구나 지화자 하겠어? 아니지. 우리는 대일본 제국 천황폐하의 군대로서 중국 대륙 전체를 먹고 아시아 전체를 토벌하고 대동아 공영을 만들어서 이런 거를 주장하는 애들한테 대뜸 가서 한반도 대만선만 먹으라고 하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얘네가. 얘네는 환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아까 앞서 말했지만 계속 망상, 환상, 황금빛 미래, 요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지금, 그죠? 환상과 망상과 황금빛 미래 씹어졌습니다. 우리 대일본 제국은 언젠가 소련을 견제해야 된다.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보셔야 돼요. 지들이 소련과 경쟁할 정도의 어마무시한 나라가 된다는 걸 대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야. 소련을 지들이 그냥 견제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 엄청난 국가가 되어 있을 테니 분명히 소련과 이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영토가 붙어 있을 테니까. 공산당을 당연히 싫어하기도 했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자기들이 소련과 맞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엄청난 국가가 될 거니까. 영토도 어마무시하게 넓을 거고 중국 대륙도 먹을 거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가 이상한 거야. 첫 단추가 소련 견제야. 엄청난 대일본 제국이 되어서 소련과 이제 영토가 맞붙고 우리는 소련을 견제해야 된다가 목표야. 첫 단추부터 이상해. 이거를 전제로 하면 소련과 영토가 닿을 예정인 곳을 전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련과 영토가 닿아질 이 지역을 싹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이 사할린산부터 뭐 여기 주변을 다 먹어놔야 된다.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얘네는. 나중에 소련이 일본 섬까지 막 너무 빠르게 내려오면 안 되니까 일본 열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멀리, 웬만하면 여기까지도 먹어야 된다. 웬만하면 몽골 주변부터 중국 여기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만주 연해주에 집착을 해요. 더 나아가서 중국 대륙에 집착을 하고 만주 연해주를 먹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중국 대륙을 토벌해야 된다. 우리가 만주 연해주를 먹어도 양각이잖아, 양각. 우리가 만주 연해주만 먹고 있으면은 위에선 소련, 옆에선 또 장제스가 오니까 양각이니까 양각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중국 대륙을 일단 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맞다. 근데 이 중국 대륙을 먹으려고 하니까 장제스가 버티고 있는데 얘네를 굶겨 죽이려면 동남아를 먹어야 된다. 동남아를 먹어서 고립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래서 그런 발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랄을 한 거야, 이 모양을. 애초에 첫 단추부터 계획이 꼬이니까 다 꼬이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상장 폐지될 주식을 1억 원어치 샀어. 근데 그 사람이 이 1억은 이제 몇 달 뒤에 50억이 될 거야. 분명히 확실해. 그득 차 있어. 망상에 사로잡혔어. 그럼 이제 50억이 된다는 걸 전제하에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아, 이제 50억 생기면 뭐 하지? 아, 그 50억으로 이제 집도 어디에 구매하고 자동차는 이 정도 사고 현찰은 이 정도 들고 예금은 얼만큼 가지고 있고 주식 재테크로 이 정도 하고 우리 애들 유학은 어디로 보낼까? 이러면서 별의별 계획을 다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런 거야 지금. 첫 이상한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 김칫국을 오지게 먹고 있던 거지.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일본이란 나라가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결정을 한 게 대부분 중앙정부의 국제정치와 외교와 전략전술 같은 거를 제대로 짱구를 굴릴 수 있는 머리가 별로 없었어요. 능지 이슈가 있었다. 지능. 이 능지를 이용해서 이제 전략전술을 잘 짜고 외교와 국제정치와 이런 거를 다 설계를 잘 할 수 있는 엘리트와 그 어떤 머리들, 브레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저런 망상적인 계획에서 나온 엄청난 지도, 망상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이제 발상이 나온 건데 이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섬하고 한반도만 먹고 짜져 있으라고 했고 그렇게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석유 금수 조치, 석유를 안 팔고 이런 상황에서 1941년 4월에서 11월까지 왔어요. 41년 4월에서 11월까지 대화를 했는데 11월까지도 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미국과 일본이 대화가 잘 안 되는 이 11월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41년 11월이면요. 나치 독일의 군대가 모스크바 코앞까지 가 있었어요. 모스크바 30km 앞에까지 가 있었어. 나치 독일의 군대가. 그래서 소련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견제할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소련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 모스크바 코앞까지 가 있었거든. 그 히틀러가.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거슬리게 석유를 안 파니까 짜증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회의를 해요. 소련은 우리를 못 건든다. 유럽에서 바쁘다. 히틀러 때문에. 우리는 장제스를 조져야 된다. 근데 장제스를 조지려면 동남아를 먹어야 된다. 동남아를 봐서 보급을 끊어야 된다. 근데 저걸 하려고 했더니 미국이 우리 보급을 끊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일본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는 거야. 즉 미국을 조진다.
발상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을 조져야 돼. 지금. 나중에 못 조진다. 소련이 나중에 유럽에서 다시 이제 그 군사를 몰고서 이 아시아로 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때가 아니고 소련이 여유가 없는 현재 미국을 조져야 된다. 그거를 이제 발상을 하게 되는 거. 얘네가 정말 그 야수의 심장. 발상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있었어. 사실 이게 일본도 괜히 저런 말이 나온 건 아닌 게 1차 세계대전의 사례를 본 거야. 41년도는 2차 세계대전이지만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란 국가에 대한 이해를 한 거예요. 쟤네는 겁쟁이다.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유럽 전쟁에 처음에 개입을 안 합니다. 개입을 안 하다가 나중 가서 개입을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나중 가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내의 의회에서 연방의회에서 보고서가 나와요. 자체 이제 그 분석을 해가지고 그 보고서의 결과가 뭐냐? 미국이 유럽에 무기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았는데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은 그 국가가 전쟁에서 질 것 같은 거야. 우리가 무기를 그 팔 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꿔준 거야. 꿔준 건데 쟤네가 돈을 못 갚는다. 망해버리면 지금 우리가 무기를 꿔준 저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자체 연방의회 상원에서 그 연방보고서가 나온 거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때 미국 내의 여론이 어땠냐면은 남의 나라에 왜 개입을 처하느냐 이 말이야. 이게 강력하게 또 분위기가 생겨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미국은 어차피 지금 앞으로도 겁쟁이일 거고 함부로 개입을 못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국을 조져야 소련도 개입을 못하는 지금 현재 여유로운 상황. 이 상황에서 빨리 미국을 조져서 미국과 결판을 내서 미국으로부터 석유라던가 이런 걸 다시 수출을 받고 그걸 통해서 장제스를 고립시키고 중국 대륙을 빨리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련을 견제하는 이런 황금빛 미래. 미국을 지금 조진다. 미국은 겁쟁이다. 즉 우리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 즉 선방을 치자. 다시 석유를 받아내고 다시 우리의 원래 계획대로 동남아를 먹는다. 장제스를 고립시킨다. 중국 대륙을 먹는다. 그리고 소련도 조진다. 요런 아주 황금빛 계획. 나름의 계획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럴싸해요.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들의 유리하게만 생각하는 건데 이게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는데 처맞기 전까지는 있죠 저게. 이제 요런 황금빛 계획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조진 거야. 그게 진주만 기습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기습 공습. 이게 이제 진주만 기습 공습이에요. 아무튼 조졌습니다. 조지고 나서 이제 정말 그 일본 군인들의 오판, 상상력, 망상, 황금빛 미래를 그린 그 상상력으로 이제 공습을 하고 이제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받아요. 이제 절대로 저 일본 애들을 우리는 봐줘선 안 된다.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 선전포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또 뭐냐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미국의 선전포고를 받았는데 뜬금없이 봐봐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게 12월 7일이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나 며칠 뒤에 12월 11일에 히틀러가 술 처먹고 정신을 못 차렸는지 뜬금없이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는데 며칠 뒤에는 나치 독일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해요. 저는 황당하게 이것 때문에 지금 나치 독일이 작살난 거예요 진짜. 일본이든 나치 독일이든 망상, 상상력, 자기들에게 유리한 황금빛 미래에 대한 설계,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었다. 둘 다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나치 독일이 지금 싸우는 데가 유럽 아닙니까? 근데 얘네를 조질만 하면은 자꾸 얘네가 무기가 생겨요. 그 보급을 누가 하냐? 얘네가 해. 얘네가 자꾸 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자꾸 배를 화물선을 보내주면서 보급을 오지게 해주는 거야. 미국이 나치 독일이 보기에 짜증나는 거야. 이게 장제스를 조지려고 하는데 보급을 자꾸 받는 거야. 장제스가 어디서 받나 했는데 미국으로부터 여기서 받는 거야. 여길 막아야겠다 이런 거죠. 비슷한 그런 게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럽으로 오는 보급을 막으려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미국 쟤네들은 위대한 민족이 없다. 순혈이 아니고 대부분 혼혈이라서 멍청하고 무능하고 좀 덜 떨어진다. 나치 독일이니까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저게. 당시에 이제 히틀러의 머리에 이제 저런 게 있었으니까 이제 저런 발상을 하고 있었어. 순혈주의적인. 알잖아요. 뭐 히틀러가 저런 거 좋아했던 거. 이제 저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자본이 많고 유대인이 많다. 독일의 제조업 기술력을 당연히 못 따라올 것이다. 이제 이런 또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일본을 우리는 믿는다. 뭘 믿느냐? 일본은 미국을 계속해서 태평양과 동남아 이쪽에서 미국을 붙잡아두고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막아주기 뭘 막아줘. 붙잡기는. 지들도 지금 기름 앵꼬 날까봐 지금 힘들어가지고 미국한테 일부러 선빵 찐 건데 진주만 공습해서 막아주긴 뭘 막아줘 도대체. 나중에 일본의 세력이 커지면 알아서 소련도 조져줄 거다. 그러면 이제 소련도 알아서 막아줄 것이다. 저 동쪽 전선이 생겨가지고 소련에게. 이제 이런 아주 그 황금빛
대비 미래, 망상과 상상력. 히틀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말 같지도 않은 좀 문제가 있었어 둘 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 능력 없고 화가 하던 애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지도자하고 이제 독일은. 그러니까 화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일본도 국제 정치나 외교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몰라 얘네도. 그러니까 이런 공통적인 지도자의 좀 결함이 있어서 얘네 둘 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미국이 유럽에 개입하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도 개박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국이란 국가 덕분에 일본도 패망하고 나치 독일도 패망한 거예요 결국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죠 결국에.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1945년 4월에 이미 4월에 사실상 끝나요. 항복문서는 이제 5월에 사인하는데 사실 4월에 끝난 거야 독일은. 그리고 1945년 8월 아시죠? 원폭 2방 맞고 항복해요. 이렇게 끝나요. 이게 이제 진주만 공습의 과정이에요. 이 진주만 기습 공습의 전후 맥락이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준비한 게 여기까지인데 오늘 진짜 어쩌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가깝게에서 다카이시 총리를 만나서 진주만 기습 공격 이 드립을 치셔가지고 오늘 진주만 편을 대뜸하게 됐습니다. 오늘 밑도 끝도 없이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제발 이슬람의 역사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 인생 동반자 좋기 반리 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 컵의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가로낸 댕다 재영인 주리송 크로스컵 정선촌노 시우필 러블리 20 정현리 한명쾌 도도도 흐 아전가 호잉오빠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